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락강 스터디 영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증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증은 생텅이라고 해서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의식의 실제, 즉 무의식의 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 있죠. 무의식은 자신의 진실을 병증 또는 증상, 징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증이나 증상은 무의식의 진실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불안해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화가 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만 만나면 굉장히 말이 많아진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증상, 병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병증, 증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징계를 유지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징계를 보존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상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락강에게 있어서 증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상징계를 유지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보로메오 매듭을 와해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병증입니다.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병증,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증상은 그 자체가 향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은 그 자체에 향락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향락을 보존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보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희생자의 위치를 스스로 점유하면서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자신의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그 사람의 향유가 있는 것이죠.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힘들게 그 희생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증상에는 향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의 진실과 주체의 향유의 진실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것이죠. 보로메오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보로메오 매듭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계와 상상계와 실제계가 고리처럼 삼한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상상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이 삼한고리는 와야 되는 것이고, 상징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와야 되고, 실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로메오 매듭의 삼한계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고리 하나가 제4의 고리가 있는데 그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증상, 병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계의 고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환상의 고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환상은 상징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환상은 늘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상징계의 고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상징계의 신념체계, 가치체계가 흔들리는 것 또는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상징체계나 가치체계, 신념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상징계의 고리가 풀어지는 것이죠. 실제의 고리가 풀어진다. 이건 향락의 고리가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이 삶을 살면서 향락을 요구합니다. 즐거움, 쾌가 없으면 아무리 상징계가 유지되고 상상계가 상징계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쾌가 없이는 인간 주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향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고리가 풀어진다는 것은 주체가 향락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즐거움 없는 인생, 낙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고리인 보로메오 매듭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로메오 매듭을 유지하는 마지막 네 번째 고리가 바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 우리는 그 본능과 욕동과 이들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거는 욕구가 만족될 수 있는 것을 본능이라고 하죠. 먹는 거, 자는 거, 섹스, 또 배설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본능인데 이거는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욕구라는 거, 드라이브라는 거, 이거는 욕동이라는 거 또는 욕구라는 거, 이것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미끄러지는 어떤 일정 부분에 미끄러짐이 있는 것이죠. 욕동, 그것은 만족이 없다. 이것에서 그 본능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드라는 것. 이드라는 것이 또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인데 그 이드라는 거는 프로이드의 용어로는 다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적인 어떤 구조를 얘기합니다. 무의식적인 언어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락강의 의미로 볼 때는 이건 정확히 무의식과 일치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드가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락강의 명제가 있죠. 이드가 있는 곳에, 그것이 있는 곳에, 거시가 있는 곳에 내가 존재해야 한다. Voesfa Zorigferden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이드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의식적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 무의식적인 어떤 것 중에서도 락강의 입장에서는 언어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드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바로 이드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주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징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인간 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상징계를 유지해야만 그 안에서 그 누에고치처럼 상징계의 고치를 만들어야 그 안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징계 없는 주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징계를 구성하는 그 주체의 상징계를 구성하는 그 기초, 이것이 바로 부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명을 대하는 그 태도가 폐제냐, 그러니까 원천적인 부정이냐, 즉 폐제냐, 아니면 억압이냐, 아니면 회피냐, 아니면 부인이냐에 따라서 정신병이냐, 강박증이냐, 회피일 경우에는 히스테리냐, 또 부인일 경우에는 도착이냐, 이런 쪽으로 성격 구조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명은 한 인간 주체의 그 성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거세를 통과하면서 인간 주체는 자신이 남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느냐,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느냐가 결판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명의 역할입니다. 부명은 바로 주체를 거세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부분 대상. 욕동 자체가 부분 욕동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살펴봤던 드라이브, 만족이 없는 그 욕동 자체가 부분 욕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욕동들은 모두 다 부분 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환상 속의 대상 A라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인데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궁극적인 대상인 대상 A의 아바타를 현실 속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분 대상입니다.
프로이드는 그 부분 대상을 이 젖꼭지, 그 다음에 가슴이죠. 그 다음에 젖가슴, 그 다음에 항문. 그러니까 이 부분 대상을 이 젖가슴, 즉 우유, 항문, 즉 소변, 대변이죠. 이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락강은 이제 호명, 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 응시, 이 두 가지를 부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명이라는 것과 그 응시라는 것, 굉장히 락강 개념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호명은 상상계적 호명이 있고 상징계적 호명이 있고 실제계적 호명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상상계적 호명은 엄마가 아이를 최초로 주체로 부를 때 이걸 상상계적 호명이라고 하고, 상징계적 호명은 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명을 통한 이 현실계 속에서의 어떤 호명을 말하는 거죠. 주체를 부르는 거예요. 상징계가 주체를 부르는 것이죠. 실제적 호명이라는 것은 실제계로부터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징적 균열을 뛰어넘는 실제로부터의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선과 응시는 다르죠. 주체는 시선을 통해서 시지각을 합니다. 그러나 응시를 통해서 시지각 당하는 것이죠. 응시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응시를 통해서 보여질 때 나는 나의 결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나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실제계적인 시선을 통해서 나의 결여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응시를 당하는 어떤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응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시가 바로 실제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실제계적인 호명에 응답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응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시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나의 결여를 보게 하고 나를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고 나를 궁극적 향락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응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분 대상이라는 것이죠. 부성운유. 부성운유라는 것은 아까 보았듯이 그 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성운유라는 것은 특별히 그 부명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자 관계에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에 매여 있던 아이로 하여금 그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부명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부성운유예요. 부명이 어머니라는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게 부성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될 때 우리는 거세를 통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세를 제대로 통과한다고 말할 수 있죠. 부정이라는 것, 이 부정이라는 것은 그 폐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원초적 부정은 폐제입니다. 이건 정신병이나 그 자폐로 가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이라는 것, 긍정이라는 것은 배야옹이라는 이 긍정이라는 것은 이 주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 이것이 긍정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세상에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 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이걸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